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불과 2시간 30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함경북도 청진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아니요. 때로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이 걸리기도 합니다. 북한의 철도는 80% 이상이 전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해 기차가 운행 도중 멈춰서는 일은 북한 주민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운이 좋아 역 주변에 멈춘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겨울 깊은 산속 깎아지른 듯한 협곡 한가운데서 전기가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사라진 기차 안. 그곳은 곧 거대한 철제 감옥이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얼음 무덤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북녘의 밤에서는 전기가 끊긴 채 산속에 3일 동안 고립되었던 한 야간 열차, 그 캄캄하고 끔찍했던 암흑 속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3박 4일의 생존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기차가 멈추고 1010시간.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상황은 돌변합니다. 난방이 끊긴 철제 객차 안은 바깥의 영하 20도 냉기를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창문 안쪽으로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가지고 탄 식량과 식수는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기차 안은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잔혹한 생존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승무원들이 타는 칸에만 있는 작은 난로, 일명 배지가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돈이 있는 자들은 승무원에게 뇌물을 쥐어주고 불씨 옆에 자리를 잡지만 그렇지 못한 힘없는 자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와 맨몸으로 맞서야 합니다. 둘째 날 밤, 극도의 추위와 허기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갈 무렵 어디선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적을 바라며 창밖을 내다본 사람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칠흑 같은 산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기차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리 산길을 넘어온 인근 마을의 주민들, 바로 북한 기차역의 유령들, 메뚜기 장사꾼들입니다. 창문이 조금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냄새가 밀려옵니다. 삶은 감자, 강냉이, 국수, 두부밥. 이들은 굶주린 승객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야간 장사를 시작합니다. 감자 5알에 중국 돈 12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가지고 있던 고급 시계를 풀어서 강냉이 한 덩이와 바꾸고 어떤 이는 추위를 막아주던 겉옷을 벗어주고 뜨거운 국물 한 사발을 얻어 마십니다. 그 어두운 산속 멈춰선 기차 창문을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기묘한 생존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돈도 팔 물건도 없는 사람들에게 셋째 날의 밤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객실 한 구석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얼어붙은 젖은 나오지 않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미 짐승이 앓는 소리처럼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아이의 숨결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며칠 동안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서로 자리다툼을 하며 으르렁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여유가 없었고 내 한 목숨 건지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객차 안을 감돌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짐짝 위에서 새우잠을 자던 백발의 노인이 자신의 두꺼운 솜장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년의 여성이 아이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며칠째 굶고 있던 청년은 아까 장사꾼에게 옷을 팔아 얻어둔 뜨거운 숭늉 반모금을 어머니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줍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 내 가족도 아닌 타인들.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생명 앞 무언가에 홀린 듯 어머니와 아이를 객실 한가운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로 둥글게, 아주 둥글게 벽을 치고 앉아 서로의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으로 막아낸 매서운 외풍, 그리고 겹겹이 쌓인 사람들의 체온이 한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얼음 무덤 속에서 오직 인간의 체온만으로 만들어낸 작은 난로였습니다. 이념도 사상도 빈부의 격차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본능만이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새벽, 죽음 같은 정적을 깨고 갑자기 객차 천장의 낡은 전구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기차가 무거운 굉음을 내며 다시 바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환해진 불빛 아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가운데 안겨있던 아이는 기적처럼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낡고 더러워진 서로의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3박 4일의 사투를 함께 이겨낸 전우회이자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스위치 하나로 누리는 이 당연한 빛과 온기. 하지만 북녘의 어느 깊은 산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건 멈춘 야간 열차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차가웠던 3일.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체온으로 그 암흑을 이겨냈습니다. 독재와 억압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끈질긴 인류애가 아닐까요? 저 캄캄한 북녘의 밤하늘을 달리는 기차들이 언젠가는 멈추지 않고 자유와 온기가 가득한 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체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밤이라도 북녘의 밤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묵직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의 밤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